그럼 이제 부등식의 활용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혹시 그 복습하시면서 질문하실 분은 계셨습니까? 없어요? 네. 자, 활용이라는 파트는요, 말 그대로 새로운 것을 학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것을 적용하고 응용하겠다라는 부분이거든요. 보통은 이제 문장제 문제에서 이제 우리가 좀 활용을 많이 하죠. 그래서 이제 방정식의 활용, 뭐 1차 부등식의 활용, 연립방정식의 활용, 앞으로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 활용들을 공부할 건데 뭐 함수의 활용, 뭐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겠고, 그 활용을 공부를 할 때마다 항상 이런 문장제 문제들이 주로 많이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문장제 문제들을 푸는 그 요령에 대해서 알려드릴 텐데, 엄청난 기발한 요령이 있다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다만 이제 여러분들에게 내가 이제 안내드리고 싶은 부분은 문자를 어떤 걸로 세팅을 하는 것이 적합한지에 대한 그 요령, 그 다음에 내가 쓴 식과 내가 쓰려고 하는 그 의도, 그리고 문제 상황, 이 세 가지의 그 매칭, 그런 것들에 대한 그 중요성과 그 다음에 그 보다 더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작성하는 그 방식에 대한 그런 매뉴얼들을 좀 말씀드리는 데 초점을 맞출 겁니다. 네. 사실 이게 전부인가? 어쨌든. 자, 일단 대표 유형부터 먼저 보도록 할게요. 1번. 어떤 정수의 3배에 8을 더한 수는 어떤 정수의 5배보다 작다고 할 때 이를 만족시키는 가장 작은 정수는 무엇입니까? 자, 보통은 이렇게 물어보는 것을 문자로 세팅하는 게 가장 바람직합니다. 물론 언제나 그렇다고 장담하는 건 아니에요. 비율로 따지면은 한 7, 80% 정도쯤? 한 7, 80% 정도쯤이 우리가 이런 식으로 어떤 수를 구하라고, 여기서 가장 작은 그 정수를 구하라고, 그러면 내가 그걸 x로 한번 넣어야겠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게 가장 성공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이제 몇몇 예외적인 문제들도 있는데 이제 그런 문제들은 그때 가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자, 그러면 그때 그 정수를 x라고 두면은 3배 8을 더한 수는 x의 3배니까 3x라고 쓰면 되겠죠? 8을 더한 이 수는 그 정수의 5배보다 작다. 그럼 2x 8 다음같이 쓸 수가 있겠죠? 꼭 x를 왼쪽에 써야 된다라는 그런 선입견은 갖지 마세요. x는 그냥 혼자 있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양변에다가 3x만 빼주면 되지, 양변에 8 빼주고 5x 빼주고 그다음 또 마이너스 7 빼주고 이러지 마세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은 결국엔 x 입장에서는 4보다 크다가 나오게 되겠죠. 그냥 얘만 이렇게 쓱 뒤집으면 되는 거잖아, 그렇지? 그래서 이제 x는 4보다 크다. 자, 근데 여기까지 해놓고서 답은 그럼 4야. 안 돼. 답은 뭐야? 5가 되겠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 가장 작은 정수라고 했으니까, 그렇죠? 5. 두 번째 문제. 한 장에 300원인 스티커와 한 장에 500원인 편지지를 합하여 12장을 사려고 한다. 전체 금액이 5,000원 이하가 되게 하려고 할 때 편지지는 최대 몇 장까지 살 수 있겠는가? 자, 일단 편지지를 몇 장 살 수 있겠느냐라고 물어봤으니까 이 편지지의 개수를 x라고 두시는 게 좋겠죠? 자, 편지지의 개수를 x라고 두게 되면은 한 장에 300원인 스티커랑 한 장에 500원인 편지지를 합하여 12장을 사려고 한다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스티커. 이거는 몇 장이라고 쓸 수 있겠어요? 12 빼기 x라고 쓸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전체 총액을 한 번씩 써보도록 합시다. 스티커 같은 경우에는 하나에 300원이라고 썼어요. 그래서 이제 300 곱하기 12 빼기 x라고 써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편지지는 한 장에 500원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500 곱하기 x라고 써주시면 돼요. 괄호는 딱히 필요 없어요. 그냥 의미 단위상 그냥 끊어가지고 이렇게 괄호로 그냥 표시를 하는 거야. 어쨌든 이 두 개의 돈을 합한 것이 어땠으면 좋겠다고? 5,000원 이하가 되었으면 좋겠다. 했잖아, 그치? 요것만 풀어주면 정답 나오겠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이제 아까도 내가 4가 아니라 5야 막 이렇게 얘기했었던 그것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이 등호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제 답으로 제시해야 될 것들이 또 마지막 파트에서 살짝 달라지죠, 그렇죠? 만약에 여기에서 이 결과가 딱 나왔는데 x라는 것이 8 이하다 이렇게 나왔으면은 아 그럼 최대 몇 장까지 살 수 있다? 8장까지 살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는데 만약에 8보다 작다 이렇게 나왔으면은 그러면 7장까지 살 수가 있게 되는 거지,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은 좀 여러분들이 잘 눈여겨 봐주셔야 할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갈게요. 저축액. 여러분들이 여기 금액만 나오면 좀 이렇게 힘들어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이런 것까지는 괜찮은데 비율 나오고 막 그쵸? 무슨 원가, 정가, 판매가 막 이런 거 나오고 막 그러면 머리가 아프죠, 그쵸? 그런 것들도 이제 혹시 풀어볼 수 있는 기회가 있나? 아 저기 있다. 유형 5번에 있네요. 네. 자 일단 대표형 3번부터 볼게요. 현재 형의 저축액은 만원, 동생의 저축액은 25,000원이다. 다음 달부터 형은 매달 5,000원씩, 동생은 2,000원씩 저축한다고 할 때 형의 저축액이 동생의 저축보다 처음으로 많아지는 것은 몇 개월 후인가? 자 많아진다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더 크다 이렇게 써주셔야 되겠죠, 그렇죠? 이거 등호 놓쳐가지고 틀리는 경우들도 제법 많습니다. 자 일단 형은 만원. 몇 달 후에 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걸 x라고 둘게요. 그리고 이제 형은 매달 5,000원씩 더 저금을 한다고 했으니까 x달 후에는 그럼 당연히 5,000x만큼 더 추가가 되겠죠. 동생은 어때요? 25,000. 그다음 거기에서 이제 2,000원씩이라고 했나? 네, 2,000원씩 저금한다고 했으니까 플러스 2,000x. 자 근데 지금 여기서 형의 저축액이 동생의 저축액보다 처음으로 많아지는 이라고 했어요. 이때 요거다 요거 등호 붙으면 안 돼요. 많아진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자 그래서 이제 계산해 보시면 이건 3,000x가 되고요. 그다음 얘는 15,000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신난 나머지 5구나 해서 이제 5개월 후 이렇게 얘기했다가 또 틀립니다. 왜? x가 5보다 크다라고 써져 있는 거지 x가 5다라고 써져 있는 게 아니잖아. x가 5보다 크면 그럼 당연히 언제부터 처음으로 이게 초과되는 거야? 몇 개월 후부터? 6개월 후부터. 그치? 그래서 내가 구한 것과 그 다음에 여기 답에서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좀 이게 차이가 있는지 아니면 그냥 그걸 그대로 답으로 써줘도 되는지 항상 그 부분 잘 체크해 주시면 되겠다. 자, 그 다음에 이거는 너무 비슷한 문제니까 그냥 패스합시다. 대표 유형을 풀기보단 5번은 5-2번 문제를 좀 풀어볼까요? 어느 전시회 입장료는 3,000원인데 30명 이상의 사람이 단체로 입장하면 입장료 20%를 할인해준다. 몇 명 이상일 때 30명의 단체 입장권을 사는데 유리한지 구하라. 자, 일단 각자 가면은 3,000원이래요. 30명 이상이 가면은 그 입장료의 전체 20%를 할인을 해준대요. 그러면 사실 이게 도의적으로 맞는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항상 이런 문제를 풀 때마다 29명이 갔으면서 저희 30명 왔는데요. 이렇게 거짓말 치고서 결국 30명짜리 입장권을 사서 입장하겠다는 거죠. 이게 약간 좀 이게 맞나 싶기는 해. 나는 좀 이거 문제 풀 때마다 항상 그 부분이 조금 껄쩍지근한데 그냥 그렇다고 합시다. 그리고 이제 30명 이상의 사람이 단체로 입장하면이 아니라 이게 문제를 살짝 바꿔줘야 돼요. 30명 이상의 사람이 단체로 입장하면이 아닌 30명 이상의 입장권을 구매할 시 이렇게 이제 바꿔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30명 이상의 입장권을 구매할 시. 왜냐면 29명이었으면 29명이 입장하자고 어디서 뭐 사람 끌고 와가지고 뭐 길 지나가는 사람 갑자기 끌고 들어갈 수는 없잖아, 그렇지? 그래서 30명 이상의 사람이 단체로 입장하면이라는 것 대신에 30개 이상의 입장권을 동시 이제 구매를 할 시
예, 그 20%를 할인해 준다라는 걸로 문제를 살짝 바꿀게요. 자, 어쨌든 그래서 이제 몇 명 이상일 때 30개 이상의 단체 입장권, 30개짜리 단체 입장권을 사는 게 유리한지 구하라. 자, 그러면 만약에 29명이 갔다고 생각해보자. 29명이 갔어. 그러면 29명씩 갔었을 때는 원래 한 사람당 3,000원씩 내면 되는 거잖아, 그렇지? 그러면 얼마야? 29명에서 87,000원인가? 맞아요? 29명이니까 계산 맞나? 어쨌든 87,000원을 내야 돼 원래. 원래는 그렇게 내야 되는데 내가 30명짜리 입장권을 사게 되면은 이 전체 입장료의 20%를 할인해 주겠다는 거잖아. 그러면 어떻게 돼? 원래는 얼마인데? 9만 원인데 20%를 할인해 주니까 얼마지? 80% 금액으로 98에 70, 72,000원. 그러니까 우리가 87,000원을 내는 것보다는 72,000원을 내는 게 훨씬 더 이득이다라는 거지. 그게 몇 명까지 그게 가능하겠느냐, 몇 명까지 입장해야 30개짜리 입장권을 사는 게 좋겠느냐, 이게 이제 관건 아니겠습니까? 뭐 괜히 막 여기에서 이제 좀 야 30개짜리 사면 무조건 싼데? 해가지고 20명 갔는데도 불구하고 30개짜리 사면 그건 바보지, 그치? 왜? 20명 갔으면은 6만 원만 내면 되는데 뭐하러 72,000원이에요, 그쵸? 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 이 들어가는 그 명수를 X명이라고 해볼게. 그러면 그 X명이 원래는 내야 되는 금액이 3,000X입니다. 그쵸? 그런데 이 금액이 더 비싸면 30명짜리 입장권을 사는 게 더 유리한 거잖아, 그치? 30 곱하기 3,000 곱하기 100분의 80. 뭐 72,000원이라고 우리가 계산을 했었지만 커야 돼. 등호도 안 돼. 커야 유리한 거야. 각자 입장권을 사는 게 72,000원보다 더 비싸야 이걸 하는 게 더 유리한 거지. 유불리는 같을 때 유불리를 따지지 않습니다. 이래도 72,000원 저래도 72,000원은 뭐 유불리가 어디 있어. 그냥 하면 되지. 아 선생님 그래도 이거는 입장권이 30개짜리고 이거는 그거보다 좀 더 적을 테니까 얘가 더 유리한 거 아닙니까? 아, 그렇게 따지면 또 끝도 없어요. 그쵸? 그렇게 따지면 뭐 안표상이 되겠다는 것도 아니고 이건 더 도의적게 문제가 생기니까 어쨌든 그런 게 아니라 반드시 커야 합니다. 그래야 이제 비용적인 측면에서 유불리가 따져질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걸 풀어주게 되면 x는 뭐 24보다 더 크다라는 결과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몇 명부터가 유리한 거야? 25명부터가 유리한 거지. 그렇게 따져주시면 돼요. 자, 68번 그 표현 6번 뭐 요거는 뭐 힘을 딱 패스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거리 동역 시간과 농도 문제. 그 내가 이제 예전에 한번 좀 슬픈 말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그 어떤 아이가 그 농도 관련된 활용 문제를 이제 풀고 있었는데 누군가가 야, 넌 농도 문제는 시험에 안 나오는데 왜 공부하고 있냐? 라면서 핀잔을 줬다는 거야. 그 아이인지 어른인지도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그런 말을 했대. 그걸 들었대 자기가. 그래서 속상해가지고 나한테 이제 하소연을 하는 거야. 물론 이제 교육 과정에서도 이거를 이제 웬만하면 다루지 마세요 라고 권장을 한 부분이기는 해요, 사실은. 그래서 원래는 안 해도 딱히 여러분들이 시험에서 이걸 마주할 가능성이 그렇게 높진 않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걸 왜 하느냐? 시험에 나올까봐? 아니야. 우리가 항상 공부를 할 때는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한다고 했죠? 공부 왜 해요? 여러분들 수학 왜 하지? 그냥 폼나니까? 남들 하니까? 시험 잘 봐야 되니까? 왜 하지? 졸리면 자꾸 잠을 깨셔야 됩니다. 그렇게 기대고 있으면 더 졸려요. 알겠죠? 네. 왜 공부를 할까요? 우리? 똑똑해지기. 맞아. 똑똑해지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공부하기 위한 목적은 내가 똑똑해지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똑똑해지기 위해서. 그럼 그건 꼭 수학이어야만 합니까? 아니요. 안 그래도 돼요. 꼭 수학이 아니어도 돼. 만약에 내가 항상 하는 말이지만 우리 선조가 인류의 역사상
알까기라는 것이 알까기 알아요 여러분들? 바둑판에서 바둑알 들고서 알까기 알아요. 알까기가 만약에 굉장히 성행했다면 아마 정규 교과 과목으로 알까기라는 게 있었을지도 몰라요. 수학이라는 거 대신에 알까기를 공부했겠지. 알까기도 얼마나 야 이 각도 계산해야 되고 그치? 엄청난 전략이 필요합니다. 내가 여기서 탁 때려가지고 해가지고 여기서 세개 팡 얼마나 멋지냐 그치? 물론 꿈속에서만 가능한 일이지만 탁 치면 그냥 퐁 하고 날아가죠 그냥. 어쨌든 그래서 이 알까기라는 게 원래 정규 교과 과정으로 편성이 되었을 수도 있어. 근데 안타깝게도 그러지 않았지만 그치? 그러니까 꼭 수학일 필요는 없어요. 다른 거였어도 됐었을 거야. 근데 어쩌다 보니 하필 수학이 됐어.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수학이라는 것이 다른 과목들과 마찬가지로 그냥 나 자신을 뭔가 좀 똑똑해지고 사고력이라든지 판단력이라든지 문제 해결력이라든지 추론력이라든지 논리력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재반 것,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재반 요소가 될 수 있는 것들을 길러내는 데 있어서 굉장히 독특한 역할을 합니다. 선생님도 수학 선생님이긴 하지만 내가 수학을 일상생활에서 안 써먹거든요. 뭘 써먹겠냐? 뭐 미분적분 뭐 일상생활에서 써요? 안 써요. 뭐 물론 미분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순간 변화율이라는 개념이기 때문에 가끔 뭐 운전할 땐 좀 써먹을 수는 있겠다. 운전하고 있는데 이제 저 차의 순간 속도는 이제 얼마 정도쯤 되니까 내가 차선을 바꾸려면 이때쯤 바꿔야겠다. 뭐 이런 것들 정도쯤 뭐 그렇게 써먹을 수는 있겠다고 치자. 근데 그거는 뭐 솔직히 끼워 맞춘 거고 꼭 수학을 해야만 그걸 알 수 있는 건 아니잖아, 그렇지? 근데 수학이라는 걸 직접적으로 써먹지는 않지만 이 수학을 공부하면서 알게 모르게 똑똑해진 부분들은 분명히 있었겠죠. 그것 때문에 삶이 좀 윤택해진 것 같다라는 생각은 솔직히 합니다. 솔직히 해요. 그건. 그러니까 이건 뭐 어떻게 말로 설명을 못해. 그냥 내가 수학 또는 뭐 다른 과목들도 마찬가지겠죠. 뭐 과학이라는 과학, 사회라는 사회 뭐 이런 것들도 내가 쭉 공부를 하면서 뭐 여러 가지 얻었던 배경 지식들도 있었을 것이고 뭔가 좀 합리적인 어떤 문제 상황에서 합리적인 선택들을 하는 것들도 역시 마찬가지일 거고 그런 것들 하나하나 누적되면서 그냥 내가 똑똑해지고 이 삶이 조금 더 스마트해지면서 더 어떤 뭐랄까 질 좋은 삶이 될 수 있었던 그러한 역할들은 했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그냥 그렇게 인정을 해요. 그렇게 믿고 싶은 건 아니고 그렇게 난 여겨져. 그래서 공부하는 거라고 난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는 그 아이가 그런 말을 들었을 때 그래서 그렇게 얘기해줬어. 이건 너가 시험에 나올까봐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너가 그냥 그 문제를 풀면서 너 똑똑해지려고 하는 거야. 그 사람은 아마 모르겠지.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여기서 거리 동력 시간이라든지 뭐 농도라든지 학교에서 선생님이 혹은 친구들이 야 이런 건 안 나와 시험에 안 나와 이런 거 공부 안 해도 돼 라고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그래 너희들은 그렇게 해 나는 그냥 내가 알아서 내 공부 내가 내 발전을 위해서 그냥 할래 라고 생각하면서 소신껏 밀어붙이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앞으로 남들에게 그렇게 막 휘둘리거나 그러실 필요 없어요. 남들이 한다고 해서 내가 하고 남들이 안 한다고 내가 안 하고 그런 게 아니라 남들이 안 하더라도 내가 하고 남들은 하더라도 내가 안 할 수도 있는 거고 그치? 아무튼 이제 그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그때 그 아이가 너무 속상해하면서 얘기했거든. 자 어쨌든 대표용 7번 볼게요. 윤혁이가 자전거를 타는데 갈 때는 시속 15km로 올 때는 같은 길을 시속 10km로 타서 전체 걸리는 시간이 1시간 이내가 되려고 한다. 자 이런 거리 속력 시간 관련된 문제는요. 그림을 그려보시면 되게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런 문제들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사실상 이 상황이 꽤 복잡하고 잘 머릿속으로 상상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갈 때는 시속 15km 15km 10 기억력이 안 좋아가지고 올 때는 같은 길이라고 했어요. 같은 길을 10km 더 10. 자 근데 지금 여기에서 갔다가 오는데 1시간 이내가 걸렸으면 좋겠다. 근데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가 얼마인지 내가 그걸 모르는 거야. 그걸 구해주세요. 몇 킬로미터까지 갔다 올 수 있겠습니까? 뭐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자 그럼 나한테 지금 이걸 구하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나는 요것을 x 킬로미터라고 세팅을 해줘야 되겠고요. 그러면 시간이 1시간 이내여야 한다라는 시간에 관한 조건식이 나왔으니까 우리는 그걸 이용해서 식을 세워야겠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알겠죠? 기대고 있으면 더 졸립습니다. 기대는 걸 푸시면 확실히 깨요. 자,
그럼 이제 이 xkm를 가는데 이 속도로 갈 때는 걸린 시간이 얼마인지 그걸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15km/sh로 xkm를 가니까 x 이렇게 식을 세워주면 되겠지. 혹시 만약에 여기 긴가민가 하신 분들은 쉬운 예시를 들어보면 돼요. 예를 들어서 이 x가 뭐 60km라고 해보자. 그러면 60km를 갔는데 1시간에 15km씩 간다. 그럼 4시간 걸린다고 누가 생각을 못 하겠습니까? 당연히 누구나 다 생각하지, 그치? 그때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무슨 계산을 하는지 생각해봐. 얘에서 얘를 나누지, 그치? 얘에서 얘를 나누잖아. 그거 한 거야. 그래서 쉬운 예시를 들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을 좀 이렇게 리마인드 시켜주시면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되죠. 자, 그 다음에 마찬가지야. 올 때 걸린 시간은 그 거리를 이만큼의 속도로 가면 되는 거니까 10분의 x라고 써주시면 되겠죠. 어쨌든 그 두 시간의 총 합이 1시간 이내였으면 좋겠다라고 하잖아. 그래서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다. 이해됐죠? 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어떤 걸 풀어볼까? 물을 더 넣는 것과 물을 증발시키는 것과 소금물들을 섞는 것. 자, 8-2번. 이게 그나마 제일 좀 복잡해 보니까 요거 합시다. 근데 여러분들 그 이내라는 말은 그거 포함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1시간 이내라는 건 1시간에 딱 맞춰 와도 괜찮다라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자, 8-2번. 자, 우리가 이 소금물 문제를 푸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야. 이것도 그림을 그려주시면은 굉장히 쉽게 해결할 수 있는데 내가 여러분들한테 그래서 이제 권장하는 그림이 있죠. 비커 그림. 비커 그림 그리시면은 요거 되게 질서정연하게 우리가 식만 딱 추출을 해낼 수가 있다. 자, 일단 첫 번째 비커. 뭐가 들어가는지 볼까요? 3% 소금물 100g 들어간대요. 3% 소금물 100g. 그럼 그 안에는 당연히 소금이 얼마나 들어있겠어요? 100g 중에서 3%가 소금이다. 지금 이 얘기인 거야. 농도는 항상 그 의미예요. 예를 들어 농도가 5%다. 그럼 요 전체 양, 이 전체 양 중에서 5%가 그 부분이다라는 얘기야. 뭐 소금물이면 소금이 되겠고 설탕물이면 설탕이 되겠고 오렌지 주스면 오렌지가 되겠죠. 그렇죠? 자, 어쨌든 자, 그러면 여기는 이제 3만큼이 들어갔을 거야. 소금물. 그렇죠. 소금을 그러니까 소금이 3g이 들어있는 거죠. 자, 그다음 여기다가 무엇을 섞었다. 6% 소금물을 섞었대요. 6% 얼마나? 몰라요. 자, 그럼 이제 여기가 x가 되겠지, 그치? 자, 그러면은 요 부분은 어때요? x의 6%가 소금이 되는 거겠지, 그치? 자, 그런데 그것이 4% 이상의 소금물이 되었으면 좋겠대. 자, 그럼 기준이 되는 소금물 한번 그려봅시다. 4% 소금물. 당연히 이 두 개를 섞었으면 전체 무게는 100 더하기 x가 되겠죠? 그 다음 이때의 소금의 양은 100 더하기 x의 4%가 될 겁니다. 자, 근데 봐봐요. 얘가 지금 뭐라고 진술했는지 그때 4% 이상의 소금물이 되었으면 좋겠대. 자, 그러면은 이 소금물이랑 뭐 같대요? 같은 상황이야? 같은 상황 아니야. 같은 상황이 아니라 어떤 상황이라고? 4% 이상이었다고. 농도가. 자, 이 소금물의 농도가 이 소금물보다 농도가 더 높대요. 그럼 소금이 더 많다는 거야? 소금이 더 적다는 거야? 더 많다라는 거지, 그치? 아하. 3 더하기 x 곱하기 100분의 6이라는 것이 100 플러스 x 곱하기 100분의 4라는 것보다 더 소금이 많이 들어갔구나. 끝.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상황만 잘 정리해 두시면 요거 마지막 이거 식 하나 쓰는 거 그리 어렵지가 않다. 알겠죠? 근데 이 상황 정리가 안 되다 보니까 이 숫자들이 9개 숫자와 식들이 머릿속에 뒤죽박죽 날아다니니까 이게 막 헷갈려 죽겠다. 근데 이제 그렇게 날아다니게 두지 말고 여러분들이 깔끔하게 정리를 딱딱딱 해주게 되면은 얘네들 섞은 게 이 소금물보다 더 짜대. 그럼 소금이 더 많이 들어갔겠구나 해서 식 하나 완성해 주시면 다 해결되는 문제인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런 식으로 그 복잡한 상황, 뭐 거리 속력 시간이라든지 농도라든지 이런 복잡한 상황은 그림을 잘 활용하시면은 내가 굉장히 많은 이득을 얻을 수가 있다. 대신 그림을 그리지 않으면은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거. 뭐 그런 것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그 선택의 기로에서 잘 현명한 선택들을 해주시면 되는 거죠. 알겠죠? 네. 그래서 일단 오늘은 수업으로는 여기까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옆에 있는 문제들을 한번 차분히 다시 한번 스스로 풀어가시면서 오늘 공부했었던 같이 풀어봤었던 그 내용들을 한번 스스로 잘 적용시켜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네, 여기까지.